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뉴스 나왔습니다. 유럽 반도체 195조 투자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17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남쪽 지역으로 여행을 와 있는데요. 남쪽 나라라서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다들 무더위에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반도체 관련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의 시대입니다. 이제 로봇이 앞구르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총도 쏘고 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 로봇 관련 영상을 보시면 거의 일반 사람처럼 움직이는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언제 상용화될지 매우 궁금한데요.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세상으로 우리들은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요.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하는 겁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곳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공급망 확보가 전 세계 각국의 필수 생존 과제로 떠오르면서 주요국은 저마다 반도체 제조기지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점유율을 현재 10%대에서 20%대로 2030년까지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돈 195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어놓았습니다. 유럽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다루는 IPCEI라는 프로젝트는 배터리와 수소 산업과 함께 반도체를 필수 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에 신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굴기의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반도체를 6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요. 역내에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KIEP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KIEP는 유럽연합의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반도체 성장 전략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KIEP에 따르면 유럽은 전자설계 자동화와 일부 반도체 핵심 지식재산권, 아날로그 반도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제한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초미세 공정 장비인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MCU 분야의 세계적 강자이고요. 네덜란드의 NXP와 독일의 인피니언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최우선 과제는 첨단 생산 기지 유치를 통한 반도체 생산 점유율 확대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은 유럽연합에게도 남의 집 불구경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자동차와 정보기술 등의 전방위적으로 발생을 하는 반도체 공급 대란은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급망은 현재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의 비중이 72%에 이르는
아주 불균형적인 시장입니다.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들은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작년 말부터 대량의 생산 차질을 겪기도 하였는데요. KIEP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유럽연합의 역내 총생산 GDP의 7%를 차지하고요. 일자리의 6.7%를 차지하며 연구개발 전체 지출의 2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친환경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빠르게 대중화하면서 반도체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연합이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지 못하면 올해 같은 공급 부족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에 반도체 기술에 대한 유럽 이니셔티브를 내놓았는데요. 2030년까지 글로벌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유럽연합의 점유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한다는 포부입니다. 이를 위한 향후 3개년 투자 총액이 1,450억 유로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27개 가운데 22곳이 이니셔티브에 동참을 선언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우선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의 생산 기지를 유럽연합 내에 유치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고요. 또한 반도체 설계와 공정 등의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투자를 추진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공동 표준 인증을 제정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럽연합 내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 투자 발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올해 4월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27개 유럽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36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차량용 부품 기업인 로버트 보쉬는 올해 드레스덴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양산을 위한 완전 자동화 공장을 준공을 하고 연내 가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는 제조 장비 혁신을 위한 6억 유로 규모의 3개년 투자 계획을 2019년부터 이행 중인데요. 네덜란드는 노광 장비에 초점을 맞춰서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하여 공동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네덜란드는 특히 유럽 전체가 참여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7나노 이하의 첨단 12인치 웨이퍼 제조 공정을 갖춘 반도체 시범 제조 시설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KIEP는 이 같은 유럽연합의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주요 기업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 이니셔티브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우선 세계 1위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2위인 삼성전자는 각각 미국에 공장을 신증설하겠다고 발표하여 유럽에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의 최대 반도체 제조기업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인텔은 현재 독일에 200억 유로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설립을 논의하고 있으며 80억 유로의 보조금을 유럽연합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KIEP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7나노 이하 반도체는 이를 설계할 유럽 내에 업체가 많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만 기업과 경쟁하여 해외 수요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업을 통한 윈윈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K반도체 전략을 5월에 발표하고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나섰지만 고급 인력과 핵심 지재권,
그리고 장비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장비와 지재권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상호 보완이 가능한 협력 대상으로 보이고요. 특히 G7 정상회의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있어서 협업 분위기도 무르익어가는 상황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반도체 생산과 공급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뉴스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반도체 195조 투자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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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